긴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늦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맨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하위 70%, 소득 하위 70% 계층에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였죠. 그랬다가 선거 기간에 황교안 대표 당장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민주당 그래? 우리는 미래통합당 반대할까 봐 다 준다고 안 했던 건데 그러면 다 줍시다 라고 했어요. 선거가 끝나고 다 주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라 재정이 걱정이 돼서요. 그런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래통합당 아니 정부하고 여당도 의견을 일치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래? 하나 돼서 가지고 와봐요. 노력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만나서 설득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전 국민한테 다 주고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안 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세금 연말 정산할 때 조금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또 그러면은 다시 수정안을 가지고 내라. 그렇게 지금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돌고 대체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는 것. 도대체 저래가지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 걱정합니다. 한시가 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전히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참모를 끼얹는 주장입니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은갑 실장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애당초 얘기했듯이 전 국민 지급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오늘 당과 정부도 합의된 목소리를 냈죠. 처음에 기재부가 좀 이견을 냈습니다만 어쨌든 총리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지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직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에 대해서 지금 체감들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인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한간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정부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고 저는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책임지고 해보라는 얘기였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통합당의 움직임이라든가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어쨌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를 던질 텐데 지금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극복에 정치권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합일된 모습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어떤 정치적인 신경전이나 논란을 할 때가 그건 아니라고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좀 비상기구를 여야 좀 예를 들면 민관, 노조까지 포함시키는 이런 형태를 조속히 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는 실제 집행하는, 결정하는, 그리고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 네. 선거에는 졌지만 그래도 국가 재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충정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미래통합당이? 글쎄 저는 뭐 일관성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철학의 빈곤 또 철학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또 김종인 전 총괄선대 본부장이 전 국민의 대상으로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70%냐 100%냐가 무엇이 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소위 프리드먼이 대공하는 연구에서 헬리콥터 머니, 차라리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맞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고 대공황 때도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결국 그 돈이 국민한테 가지 않고 대기업을 통해서 간다. 예컨대 조선, 아시아나 항공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국민들은 말라 죽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아니라 국민한테 갖다 주면 헬리콥터를 주면 그걸 가지고 빵이라도 사 먹고 빵집이라도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를 해서 나머지 30%를 안 준다고 해서 1, 2조 차이 가지고 정부가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70% 하면 오히려 국민이 더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배가 더 아파집니다. 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부자인데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생기고 나는 더 가난한데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 주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기부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더 흡족하는 거고요. 조사에 의하면 말하자면 2008년 위기 때도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돈을 주니까 돈이 안 풀리더라.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주면 돈이 오히려 더 전략하느라고 돈을 안 풀어요. 지금 돈을 푸는 이유는 돈을 그야말로 시장의 전체를 풀어서 돌리기 위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들한테 돈을 줘서 부자들이 돈을 더 쓰게 하는 방법도 지금은 강구해야 될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정 변호사, 누가 잘못합니까 지금? 누구 잘못이라보다는 저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놓은 게요. 예. 처음에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 다 주겠다. 네. 그럼 이게 저는 그거는 공당의 대표로 약속은 지켜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재부가 좀 난색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당도 이게 야당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당이 180석 아닙니까? 항상 이게 야당 언제 배려해서 했습니까? 이 문제도 이게 본인들이 밀어붙이면 됐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게 이미 공약을 했고요. 따라서 저는 기재부도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고 이제 100% 다 주는 쪽은 여야, 기재부에 다 합의됐으니까 첫째 밀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부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자발적으로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층이 나 안 받겠다. 또 이렇게 기부하겠다. 이거는요. 얼마든지 기금으로 만들어 받아가지고 국고로 환수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기재정부에서 이렇게 저는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적인데 지금 이게 재난기용 지원금 아닙니까? 긴급. 예. 근데 여야가 저는 다음 주라도 빨리 합의 안 되면요. 이럴 때 이게 쓰는 게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입니다. 예. 이래도 이게 빨리 일단 주고 그다음에 논의하자 이거죠. 일단 기재부도 이제 입장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국민들 100% 지급하기로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미 여러분들이 냈습니다. 우리 뉴스아이디의 전교안 평론가도 지난 4월 6일 날 패널로 나와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위에 있는 30%도 이걸 같이 받는다. 그래서 국가가 재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국가로서 자격을 가지고 주겠다. 이런 것은 선언적 의미에서는 좋으나 예. 실제로 필요하고 경제의 활력을 더 좀 북돋는 측면에서는 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저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 좀 더 많이 받는 사람 쪽 또 현재 소득이 일정한 분들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정액으로 급여가 있는 사람이거나 수익이 변치 않은 사람들은 저부터 제가 희생할 테니까 먼저 내놓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야의 정쟁 또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모범적인 정책이 되어서 실현이 되도록 하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야가 내놓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일단 방향이 정해졌는데 김학규 변호사, 만약에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가 100% 주기로 했는데 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일단 30%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위. 그건 제가 모르죠. 만약에 뭐 30%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뭐 감히 말씀드리면 뭐 기꺼이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예, 기꺼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기꺼이 기부할 의사는 있고요. 예. 어떻든 간에 이번에 저는 뭐 기재부에 대해서 일부에서 좀 뭐 몽리를 부린 거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제 100% 지급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재부는 기재부니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세액공제까지 아이들과 이게 차작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재부도 기재부로서 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민기 원장 네. 정리를 한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 그냥 70% 주면 되는데 욕을 먹기 싫으니까 100%가 됐다가 또 100%가 되니까 욕을 먹기 싫으니까 또 바꿨다가 결국은 다 줄 테니까 도로 내놓으세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어떤 의미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막상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기부하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때부터 양극화로 갈리게 됩니다. 전 국민의 30%의 부자와 70%의 가난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배려는 있었으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이 돈을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국민들이 이 돈을 주세요 한 게 아닌데 먼저 정부가 준다고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정치권이 너무 우리 국민을 좀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픕니다. 네, 그 부분도 새겨 들을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실제로 양자 역동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을 선택하는데 가장 빠른 타이밍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요. 조은갑 실장 지금 이게 몇 달째 되면서요. 당장 지금 내일 먹을 것 걱정하는 분들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저는 뭐 대통령이 긴급재정권 발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통합당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게 통합당에 전혀 득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통합당이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추경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 어차피 방향과 방침이 다 정해졌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